여름철 도심을 덮치는 거센 물폭탄 소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불안과 긴장을 안겨주곤 하죠. 그런데 1760년 조선 한양에서도 전대미문의 물폭탄이 터지자 국고에서 3만 량이 넘는 거금을 풀어 도성을 살려낸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양 인구는 20만에서 30만 명으로 급증했고 땔감 채취로 인왕산과 북악산, 남산이 온통 민둥산으로 변해버렸네요. 결국 장마철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막대한 토사가 개천으로 밀려들어 강바닥이 계속해서 솟아올랐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개천이 역류해 가옥이 물에 잠기고 가재도구가 떠내려가는 비극이 되풀이되었군요. 해마다 쏟아져 들어온 토사는 물길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개천 바닥이 주변 민가보다 더 높아졌고 다리 밑 공간은 흙손 하나 들어갈 틈조차 없이 메워졌죠. 집중호우가 내리면 종로 일대까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며 끔찍한 익사사고와 전염병이 뒤따랐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닥친 흙탕물과 오물 속에서 백성들은 해마다 절망적인 재난을 견뎌내야만 했네요. 개천은 조선 건국 이래 한양 도성의 빗물과 오수를 빼내는 핵심 배수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역대 국왕들도 준설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징발해야 하는 부담 탓에 공사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영조 역시 즉위 초부터 준천의 시급함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 백성들이 겪을 고통과 원망을 염려하여 무려 30여 년 동안 깊은 고뇌 속에 결단을 미뤄두었군요. 마침내 1752년 10월 22일 영조는 동지모화관으로 친히 나아가 백성들을 직접 불러 모았습니다.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대신 삶의 터전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 것이요. 승정원 일기에는 국왕이 도성 주민들과 마주 앉아 공사의 찬반 여부를 진지하게 묻고 소통한 파격적인 장면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준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금씩 무르익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당시 백성들에게 대규모 토목공사는 저승길보다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가공역은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임금도 주지 않는 무상부역 방식으로 치러졌기 때문이죠. 밥 한 끼 제대로 배급받지 못한 채 매를 맞으며 고된 노역을 견디다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큰 공사를 벌인다는 소문만 돌면 백성들이 야반도주하는 원초적 불안이 팽배할 수밖에 없었군요. 더 이상 참상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영조는 1760년 1월 4일 마침내 대역사를 선포합니다. 물길 정비를 전담할 상설 국책기구로 준천사를 전격 설치했죠. 아울러 좌의정 홍봉안을 준천도제조로 임명하여 도성의 지형과 공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했습니다. 30년간 닫혀있던 치수의 빗장을 풀고 본격적인 국가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순간이었네요. 여기서 영조는 조선 왕조의 관행을 송두리째 뒤엎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백성들을 강제로 징집하는 대신 일하러 오는 자들에게 매일 정당한 품삯을 지급하는 몰입제도를 전면 도입한 것이죠. 일한 만큼 동전과 쌀을 쥐어주며 자발적인 노동력을 모으는 방식이었습니다. 국가가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며 유급고용체제를 가동한 역사상 최초의 시도였군요. 때마침 2월부터 4월은 지난가을 곡식이 바닥나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봄철 춘궁기였습니다. 도성 안팎의 날품팔이 일자리마저 끊겨 수많은 빈민과 거린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품삯을 준다는 소식이 퍼지자 도망치기는커녕 생계를 잇기 위해 수많은 장정과 빈민들이 개천가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일손이 괭이를 들고 흙을 파내며 당장의 끼니와 생계를 해결해 나갔네요. 1760년 2월 18일 67의 영조가 친히 광통교 위로 행차했습니다. 국왕이 직접 첫 삽을 뜨며 거대한 경진준천 공사의 시작을 온 도성에 알렸죠. 개천 양쪽 기슭에 가득 모여든 수만 명의 백성을 향해 영조는 절절한 어제 유눔을 반포했습니다. 이번 준천은 너희를 괴롭히려는 역사가 아니라 물난리로부터 살리기 위한 역사라는 군주의 진심 어린 외침이 울려 퍼졌군요. 공사는 1760년 2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57일 동안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준설 작업이 펼쳐진 구간은 한양도성의 물길 전체를 아우르는 방대한 규모였죠. 물길이 시작되는 상류 백운동천과 삼총천 합류부에서부터 도성을 빠져나가는 오간수문과 동대문 밖 중랑천 합류 지점까지 약 11km 구간에 달했습니다.
거친 흙탕물 속에서 도성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전 구간의 대대적인 준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네요. 57일 동안 공사장에 투입된 총 연인원은 21만 5,380명에 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인력의 구성과 성격에 있었죠. 일당을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유급 노동자인 몰입군이 연인원 약 15만여 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강제 동원에 의존하던 정근대적 노역의 틀을 깨고 시장의 자발적 유급 노동력이 국가 대역사를 이끌어간 셈이네요. 이 거대한 노동력을 지탱하기 위해 조선조정은 중앙재정을 총동원했습니다. 호조는 물론이고 훈련도감과 어영청, 금이영 등 핵심 군영의 비축 재원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었죠. 상평통보 은자와 동전 3만 5천여 냥이 공사 현장에 직접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현물 품삯과 구율 식량으로 지급된 쌀만 해도 무려 2,300여 석에 이르렀군요. 몰입군 일꾼 한 사람에게 지급된 하루 품삯은 엽전 1전 또는 쌀 1대 5옵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일 든든한 식사 한 끼와 함께 술과 떡까지 별도로 하사되었죠. 당시 한양시전에서 쌀 1마리 4전에서 5전선이었으니 하루 1전의 품삯은 4인 가구의 하루치 양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이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수많은 가정의 이 일당은 말 그대로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네요. 당시 한양에는 일자리가 없어 개천변에 거적을 치고 살아가던 무토전 유이민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진준천은 단순한 토목 정비를 넘어 이 도시 빈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국가가 화폐와 식량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고 도성 경제를 순환시킨 셈이네요. 치수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 탁월한 복합 정책이었군요. 영조는 궁궐에 앉아 보고만 받는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57일간의 공사 기간 동안 광통교와 수표교, 오간수문, 어이궁으로 무려 6번이나 직접 행차했죠. 67의 고령에도 다리 난간에 서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인부들의 거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일꾼들에게 술과 떡을 손수 나누어 주며 눈물을 글썽이는 국왕의 모습에 현장의 백성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네요. 개천 바닥을 긁어내며 퍼올린 모래와 자갈, 진흙의 양은 무려 20만 입방척에 달했습니다. 조선의 기술자들은 이 막대한 흙더미를 먼 곳으로 나르는 대신 오간수문 좌우 성벽 밑에 체계적으로 쌓아 올렸죠. 그렇게 흙을 쌓아 동원조산과 서원조산이라는 두 개의 인공산을 조성했습니다. 흙이 다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산비탈에 수천 그루의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빽빽하게 심어 완벽한 방제숲을 완성했군요. 마침내 1760년 4월 15일, 57일간 이어진 경진준천의 대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성 안팎 12km 구간에 막혔던 물길이 시원하게 뚫리며 개천 바닥이 원래의 깊이를 되찾았죠. 30년 넘게 한양 백성들의 목숨과 일상을 위협하던 지긋지긋한 침수 공포가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던 도성의 대재앙을 백성과 조정이 힘을 합쳐 물리친 셈이네요. 영조의 치수는 공사를 끝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한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준천 완공 후 바닥 수위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표교 교각 돌기둥에 경진지평이라는 4글자를 깊게 새겨 넣었죠. 이 기준선 위로 모래와 흙이 다시 쌓이면 즉시 후속 준설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눈대중이 아닌 정밀한 수치 기준을 통해 하천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관리하는 혁신적인 방제 체계를 세운 것이군요. 공사의 전말을 기록으로 영구히 보존하는 작업도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물길이 빠져나가는 오간수문 암벽에 경진지 하준천이라는 글자를 새겨 역사적 성과를 기렸죠. 또한 준천사에서는 공사의 전 과정과 재정 내역을 총정리한 공식 백서인 준천사실을 편찬했습니다. 여기에 공사 의뢰와 작업 지침을 집대성한 왕실 의궤인 준천이까지 펴내며 후대에도 참고할 수 있는 완벽한 국가 매뉴얼을 남겼네요. 영조는 일회성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일품 도제조와 종이품 제조를 두는 상설관서 준천사를 공식 관제로 정착시켰죠. 나아가 훈련도감과 어영청, 금위영의 상군문이 청계천 구간을 3개로 나누어 맞도록 했습니다. 2년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바닥에 모래를 퍼내도록 법제화하여 대전통편에 영구히 수록하도록 명했네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던 군주의 해안이었습니다.
1760년에 경진준천은 강제동원 대신 3만 5천 양과 쌀 2,300석을 풀어 춘궁기 빈민 15만여 명의 생계를 살려낸 위대한 역사였으며 재난을 막는 토목 사업을 민생 구휼과 결합하여 도시의 안전과 백성의 삶을 동시에 지켜낸 결단이었죠. 닥쳐온 위기 앞에서 관행을 깨고 사람을 먼저 살피는 전공법의 무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군요. 매서운 비바람과 삶의 무게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이 늘 안전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